자,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뭘까? 설계도, 뼈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기본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복잡한 개발에서 상호 이해, 타협, 의사소통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형도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 각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컴포넌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원칙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한다. 역할에는 설계 및 구현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틀을 제공하게 된다. 스트럭처 프레임과 난 스트럭처 프레임이 있는데 스트럭처 프레임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결정된 컴포넌트의 구조 모델이 되는 거고 비구조적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얘는 아키텍처 설계와 결정들인데 어떤 결정이요? 해당 구조 모델 외에 다른 아키텍처 설계의 결정들이 여기에 non structure frame이 된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시스템 품질 속성이에요. 쉬워요. 그냥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좋아야 된다.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용성. 내가 24시간 동안 24시간 다 쓸 수 있니? 이게 가용성이고요. 변경 용이성. 변경하고 싶니? 성능은 좋니? 보안은 지원하니? 쓰기 편하니? 시험 용이성.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니? 이것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특징으로는 간략하고 추상화 가능하고 가시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특징의 복잡도를 관리하는 종류에는 과정 또는 데이터, 제어 이런 추상화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기준에는 어떻게 모듈로 구성되는가, 시스템 실행이 어떻게 행동하고 연결되는가, 시스템은 어떻게 비소프트웨어 구조인 하드웨어 장치들과 관계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설계도를 구성하는 그런 뼈대 이런 것이 되겠죠. 복잡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술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조를 제공하는 그러한 하나의 툴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스프링이나 아파치 이러한 아이들이 있고 뭐 또 유명한 걸로는 파이썬에 관련된 디장고 같은 아이들이 있겠죠. 이런 종류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 얘네는 또 천천히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에는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그래서 산출물이다 그랬는데 뭐 아키텍처를 기록하기 위한, 즉 디스크립션이 뭐야? 설명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관계자, 또 관심사, 관점, 뷰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 원리에는 단순하고 효율적이고 분할 계층화, 추상화, 모듈화를 지원해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과정에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타입을 결정하고 스타일 적용 및 커스터마이징, 서브 시스템의 기능, 인터페이스 동작 작성, 아키텍처 설계 검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한다.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론에는 우선은 첫 번째 시나리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또는 익스피리언스, 매스메티컬 이런 아이들이 있겠고 우선은 시나리오 베이스에는 아탐이나 쌈이 있어요. 얘는 품질 요소를 위해 미리 정의된 프로파일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 방식에서는 벤치마킹 테스트가 여기에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면 뭐 예를 들면 갤럭시가 신형이 나왔다. 그러면 걔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벤치마크를 돌리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얘가 게임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내지? 이런 거죠. 자, 익스피어런스라는 거는 얘는 경험에 관련된 거잖아요. 정량적 분석이 어렵고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매스메시컬은 얘는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수치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수학적 기반 모델이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론에는 우선 첫 번째 SAAM, ATAM, CBAM, ARID, ADR 종류들만 잠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종류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고요. 이제 실제 중요한 아이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4+1 뷰 모델이 있어요. 얘는 크루첸텐에 의해서 오브젝트 기법을 사용하다가 부츠와 UML의 정의에 의해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4+1 총 5개의 구현되는 모형으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그림이 없네. 그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첫 번째 유스케이스 보유예요. 유스케이스는 뭐예요? 사용 사례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대해서
자, 논리뷰는 시스템의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프로세스부는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처리 과정을 보는 거죠. 이벤트 처리 등의 어떤 이런 것들. 구현부는 실제로 개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소프트웨어 구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고요. 배포뷰는 얘는 디플로이먼트예요. 어떻게 얘네를 다른 곳에다가 매핑해서 표시할지에 대한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4+1 뷰 구성 요소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스 케이스 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사용 사례잖아요. 고객은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을 해요. 맞죠? 그럼 쇼핑몰은 고객의 검색 요청을 처리하고, 고객이 장바구니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의 주문을 처리해요. 자, 논리뷰에서는 상품은 상품의 이름, 가격, 설명 이런 각각의 개체가 되겠고, 이 장바구니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목록이에요. 기능적인 단위로 우리가 본다 그랬고, 자, 구현부에서는 구현부에서는 상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장바구니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주문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처리되고 배송 시스템과 연동이 되고요. 프로세스 뷰는 고객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쇼핑몰에 접속하고, 쇼핑몰은 고객의 브라우저에 요청을 받는다. 실제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배포 뷰 같은 경우에는 상품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서버에 설치가 된다. 어떻게 배치할지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 서버에 배치하고요. 배송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제 도형화해가지고 도식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이 되고요. 이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한 번에 다 지워지네. 이런. 요렇게 4개와 하나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가 유즈 케이스예요. 유즈 케이스. 여기 혼합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논리뷰가 됩니다. 논리뷰. 그 다음에 이쪽이 구현. 여기가 배포. 그리고 여기는 프로세스. 서로 관련이 있게 되는 거고, 얘네가 이렇게 해서 뭐 4개와 하나를 더 포함해 가지고 총 5개로 구현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즉 코더가 담당해야 되는 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바로 구현 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실제 구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를 규정해 놓은, 쉽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패턴들이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